대통령 이번 설 연휴에도 일정이 꽤 많으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이고, 뭐 설 연휴도 제대로 못 쉬는 국민들도 많은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 이 실장님은 고향 가셔야지. 저는 뭐 상황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하기는 아빠 엄마 따라서 왔어? 응? 그래. 아이고, 새해 복 많이 엄마 받고. 아빠 따라오니까 애들이 그래. 있어요. 그래. 들어갑시다. 그대 어깨 위로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우 인생의 무대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보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우 인생의 무대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국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설 명절입니다. 올해는 설 인사를 대통령실의 합창단인 따뜻한 손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새해 저와 저희 대통령실 직원 모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방송 시작했습니다.
음,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아침 방송이 됐네요. 예. 어, 오프닝으로 올해였으면 좋았겠지만 이게 벌써 2년 전이네요. 네. 24년도 임기 중에 윤 대통령께서 마지막 설 인사를 하시는 걸 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음, 뭐 대통령의 그 축복을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예전 영상이긴 하지만 보니까 뭐 기분은 좋아지네요. 네. 영상 보시는 분들 새해 좀 힘든 지경이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뭐 지난번에 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님 막무가내로 체포해 가는 과정 좀 파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과 이제 3개월 남짓 좀 남은 것 같은데 그 정치권하고 유튜버분들 좀 메이저급 유튜버분들 사이에서 제 생각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어, 대부분 거의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차악이라도 음, 국힘에 투표를 하자. 어, 어, 근데 저는 이 말이 지금 상황에서는 논리적으로 어, 성립이 안 된다. 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음,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부정선거를 척결하려고 나섰다가 예? 실패를 했고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무기징역을 받느냐 사형을 받느냐까지 몰려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선거 시스템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꾸려고 비상계엄까지 불사했던 이 선거 시스템 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뒤로 1년이 뭐야? 예. 1년이 훌쩍 넘게 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검증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고 예. 구조적으로 전혀 개선된 게 없어요. 근데 그 시스템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시스템으로 다시 투표를 해가지고 예, 국힘을 찍어서 이기겠다.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이건 뭐 전략적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건 전략이 아니라 예, 자기 기만입니다. 예, 메타버스에서 사는 거죠. 예, 기본적인 상식으로만 바라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지는 게임을 자기가 나서서 하겠다는 예, 그런 뉘앙스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투표를 무작정 뭐 막무가내로
막자 이런 거 아닙니다. 보이콧을 해서라도 지금 현재 절차가 제대로 된 절차인지를 그걸 굳이 죽기 길을 쓰고 검증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자는 말이에요. 이거 뭐 그분들 말씀하시는 대로 뭐 가가지고 투표를 해갖고 국힘을 선택해서 이겨보자. 그래서 가갖고 투표장에 가서 그 부정선거 투표장에 가갖고 투표를 해. 뭐 사전선거 이렇게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전선거가 문제 있으면은 본선거는 문제 없는 건가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를 검증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가가지고 투표하시는 분들 각자 선택은 존중은 하지만 그거 그렇게 가셔서 그냥 투표를 하고 문제 제기도 없이 가서 투표하고 이렇게 참여하시는 거는 제가 생각에는 그 시스템을 그냥 인정해주는 꼴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시스템을 못 믿는데 가서 투표를 한다. 그건 그 못 믿는다는 전제를 무시하는 행동이죠. 자기가 그 시스템을 못 믿는데 가갖고 투표를 해.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면은 보이콧하고 그러면 민주당이 유리해지고 빨갱이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은 안 유리한가요? 지금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 걔네들이 키를 다 쥐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근데도 가갖고 참여하고 그러면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니네가 유리한데 내가 져줄게. 져주러 들어가는 꼴입니다. 투표는 권리지 의무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국힘을 찍고 뭐 투표 보이콧을 하고 이런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왜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따져야 돼요. 왜 그런 시스템에 가갖고 말도 안 되는 투표를 하고 와야 되는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 영화도 나오고 그랬죠. 며칠 전에 전한길 강사님, 이영돈 PD님. 아니 그런 거 보면 기본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이건 명백한 부정선거다. 라고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시스템에 가서 투표를 하겠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힘이고 민주당이고 할 거 없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투표한 투표지가 제대로 된 곳에 가지 못하고 있다. 그게 더 어마어마한 큰 문제이기 때문에 투표를 보이콧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증되기 전엔. 사실상 근데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죠. 3개월 동안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동안 그냥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 내란 동조 그 범죄자들
물고 뜯느라 그딴 건 안중에도 없고 어느 날 저기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그 현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 이제 일단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얘기는 또 차후에 차차 하기로 하고 그 예고한 대로 음, 지난번에 저희가 탄핵소추까지 얘기했어요. 가결까지. 네. 탄핵소추가 가결이 됐습니다. 네. 직무는 바로 정지됐어요. 그죠? 근데 직무가 정지됐다 그래서 무조건 이분이 탄핵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판결이 있어야 돼요. 네? 판결을 기다려요. 재판을 받아야지.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됩니다. 경호원도 붙고요. 관저에서 살 수 있고 신분은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근데 지금 관저로 간지 열흘? 며칠, 뭐 한 달도 아닙니다. 며칠 만에 이분은 내란 우두머리가 됩니다. 제가 이거 과정 디테일하게 보면서 타임라인 보니까 와, 악마들입니다. 이 탄핵소추 가결되고 나서 영장도 안 나왔고 아직 재판도 뭐 재판은 당연히 영장도 안 나왔는데 뭐 재판 판결 뭐 나오겠습니까? 아직 안 나왔죠. 영장도 안 나오고 판결도 안 나온 사람이 내란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온 나라 언론과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일주일이 안 걸렸어요. 내란 우두머리가 되는 데까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길 가는 사람 100명을 붙잡고 물어봐봐. 사람이 죄를 지면 판결이 먼저입니까? 프레임이 먼저입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형사법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그냥 피고인일 뿐이에요. 아직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 길 가다가 시비 붙어가지고 그냥 작은 폭행사고 폭행사건 이런 거 났을 때도 심지어 2달 이상 걸려요. 2달, 3달 재판 받는 데까지. 그때까지는 그 사람은 아직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먼저 때렸는지, 누가 때리고 누가 맞았는지 재판을 받기 전에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심지어는 이 나라의 내란과 소요 사태를 일으킨 이 사형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큰 죄가 일주일이 안 걸려서 프레임이 붙어버렸습니다. 가결되고 나서 당일날 관저로 이동을 하셨죠. 그 뒤로 탄핵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한테는 형사수사를 해야 된다. 갑자기 튀어나와요. 뭐가? 공수처가. 갑자기 튀어나온 공수처. 그때 당시에 저희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어디 공무원 나부랭이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예, 현직 대통령한테 형사수사를 하겠다. 예, 영장 발부를 예, 명분을 잡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그게 영장 발부가 명분만 있었고 예? 영장 발부가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영장 발부를 명분을 가지고 그걸 보도자료를 냅니다. 예. 그리고 그거 언론들이 받아 써요, 그걸. 예? 근데 그 명분 안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예, 굴러다닙니다. 예? 그리고 이 민주당 새끼들이 진짜 걔네들이 제일 잘하는 거죠. 예, 더럽고 뭐랄까 비열한 정치질, 정치 선동질. 예, 개가 제대입니다. 예. 그리고 하루 이틀 안쪽으로 우두머리가 붙습니다. 예. 자극적이죠, 아주. 예. 무슨 산적두목이야, 뭐야. 내란 수계도 아니고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예. 산적두목이죠. 자극적이잖아요. 예. 두목을 사형, 최고형에 처해야 된다. 예. 전제가 예. 법리상으로 예. 우두머리는 사형이기 때문에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밖에 없는 알고 있었죠. 이미 그 새끼들은. 아주 보내버려야 되겠다. 진짜 끝까지. 이런 마음으로 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사람 심지어는 체포가 되기도 전이었어요. 체포가 되기도 전에 예, 내란 우두머리 예,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이미 그 범죄가 확정돼가지고 예, 판결을 받은 사람 취급을 했어요. 예.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예. 시작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지금 내일이 아니죠. 오늘 예.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불과 지금 한 예? 7, 8시간 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오후 3시에 판결이 있다고 하니까 이 판결 사형까지 가는 이 판결을 시작한 게 이틀 3일 만이었어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는 아니지. 그로 인해서 탄핵소추가 얘네들이 말도 안 되는 지난번 시간에 보셨죠. 말도 안 되는 과정으로 탄핵 가결을 하고 나서 일주일 안쪽으로 내란 우두머리 씌워갖고 지금 이 시점에 사형을 주겠다고 오늘 선고를 하는 겁니다. 출발 자체가 이건 잘못됐다. 민주당이 얼마나 거지 같은 짓들을 했는지 예? 단어를 얼마나 잔인한 단어들을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 수괴이고 영장 유효 시간은 1월 6일까지입니다. 공수처는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체포영장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애도기간에 이렇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원의 판단을 두고 제주항공 참사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금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좀 더 수사기관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며 신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내란을 즉시 진압하기 위해서 영장 집행하고 국민들께 안심할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해를 넘기지 말고 오늘 당장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며 경호처가 체포를 막는다면 엄벌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아직도 윤석열 복귀란 망상 속에 살고 있는 내란 세력을 진압하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이 12월 31일이에요. 판결은커녕 정식 수사도 시작되기 전에 관저로 간 지 열흘 남짓 만에 사형전제 프레임이 완성이 되는 과정이죠. 이딴 식으로 언론 플레이 정치질을 해댑니다. 아주 신들려가지고 예언을 하고 자빠질렀죠. 언제부터 이 민주당 새끼들은 신점을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과거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만 보면 죄인을 먼저 만든 다음에 영장을 갖다 붙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됐죠. 판사가 판단을 하기도 전에 대통령한테 사형수 이미지를 먼저 주입을 한 거예요. 일단 민주당이 프레임을 씌우고 그걸 여론에 뿌립니다. 언론을 통해서죠. 그 좌익 빨갱이 언론들. 그래서 언론에 뿌리고 여론을 만들어. 그런 다음에 협박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거죠. 이것저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 뒤 겁내 캐고 주변 캐고 그래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언론에 뿌려갖고 망신 주고. 그런 다음에 영장을 발부하는 거예요. 쥐구멍에 몰아넣은 다음에. 이게 순서가 맞아요? 완전히 뒤집혔잖아요. 영장 발부하고 재판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 죄를 졌구나 라는 그 검증을 받은 다음, 법에 검증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이성적인 판단 아닙니까? 이 새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험악해지네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오동 공수처장입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죠. 이 사람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현직 대통령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아직 사법적 판단도 받지 않은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런 사람 절대 이거 잊지 말고 이거 역사의 그 판단을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 그리고 진짜 아이러니한 건 이분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지랄 연병을 떨어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나서 요즘에
요즘 들어서 예, 일 다 저질러 놓고 기소됐습니다. 예. 뭐 이 사건 때문만은 아니지만 다른 건으로 민주당이 얘를 기소했어요. 오늘 생각납니다. 토사구팽. 예. 다 써먹고 여기저기 힘든 거, 응? 나중에 문제될 것 같은 거 막, 예? 거지 같은 거, 내가 손대기 싫은 거, 예? 이런 거 다 이런, 에휴, 진짜 욕이 나올라 그럽니다. 예, 이런 분한테 예, 다 그 더러운 일 다 시키고 이제 필요 없어지고, 예? 부담스럽잖아요. 예? 나중에 문제되고 그러면은 이분 있으면은 그 뒤에서 조종한 놈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 공산당 빨갱이 새끼들이 잘 하는 거잖아요. 예? 홍위병들 쳐내는 거예요. 토사구팽 갖다 버리는 겁니다. 예? 지금 이분 찾아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예? 토사구팽 다 써먹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예? 직무유기 혐의랍니다. 예? 최상병 그 예? 순직 사건 아시죠? 거기 그거 그 파헤치겠다고 붙들고 늘어지겠다고 특검식이나 예, 해갖고 거기에 수사를 했었던 이 공수처장을 허접하게 했다. 더 강하고 잔인하게 빡세게 했어야 되는데 허접하게 너무 느슨하게 했다. 이러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냥 개같이 그 이용하고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예? 이런 식. 참 불쌍합니다. 진짜. 예. 자,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씌운 이 내란죄. 예? 이거 요즘에 워낙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이거 법률에 적혀 있는 용어대로 그대로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내란죄란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이런 자는 내란의 죄로 한다. 거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무기 사용, 폭력 행사, 강제 점거, 실력으로 제압해야 된다. 이게 무기를 사용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군대 풀어가지고 비상계엄 당시에 군대 풀어가지고 문 부시고 들어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창문 부시고, 예? 걔네들이 막아놨으니까 기물 파손하고, 예? 기물로 다 막아놨으니까 있습니다. 근데 다친 사람 있나요? 그리고 거기 강제적으로 점거를 했나요? 예? 무력으로 어딘가를 거기가 어디가 됐건 무력으로 장악을 해야 됩니다. 장악을 해서 거기가 기능이 마비가 돼야 돼. 예? 그냥 부시고 들어갔다고 해서 내란죄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법리적 해석으로. 그걸 갖고 법학자들께서
계속적인 문제를 삼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처음부터 내란죄가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데 왜 자꾸 내란죄를 갖다 붙이고 내란 우두머리 씌워가지고 사형시키려고 하냐. 예? 그 민주당 새끼들하고 빨갱이 새끼들이 예? 내세우는 논리 있습니다. 군대 풀어가지고 와서 부시고 예? 국회의원들 뭐 감금하거나 예? 뭐 다치게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걸 시도를 했다. 라고 하고 있죠. 예? 그런 관점에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기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기령. 예? 이거 민주당 대변인이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에요. 예? 민주당 안기령 대변인이 계엄군 총구에 겨냥당했다면서 열사 수준으로 칭송을 받고 실제로 열사 수준으로 칭송을 받고 예, 해외에서도 막 예? 이슈로 다루고 그랬었죠. 근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 칭송 받았던 이유가 여기 사진 보세요. 사진 볼까요? 여기 이렇게 예? 총구 앞에 달린 예? 조명입니다. 이거 총구 앞에 달린 조명 앞에 여기 막 서가지고 총구 이렇게 손으로 붙잡고 이게 막는 듯한 예? 그런 모션이 있어요. 영상에. 예? 근데 그거를 앞뒤를 다 자른 다음에 딱 그 장면만 짧게 끊어가지고 예? 5초, 6초짜리, 예? 4초, 5초짜리 이런 영상이 돌아다녔습니다. 이거 풀 영상 한번 볼게요. 그리고 국회는 과반수로 계엄 해제 요구하면 대통령 반드시 따라야 네. 하고요. 자, 현장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장으로. 자, 이거 볼까요? 예?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멱살을 잡았어, 멱살을. 예? 이거 완전 무장한 군인이거든요? 완전 무장한, 심지어는 사병도 아니고 부사관이에요. 하사 이상이죠. 예? 특전사라고요. 예? 맨날 사람 죽이는 훈련 받는 예? 군인이라고요. 멱살 잡았습니다, 지금. 예? 이게 지금 멱살 잡았고 군인이 이게 손목 잡고 그걸 예? 뿌리치려고 하고 있는 이제 완전 정반대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예. 이게 군인이 이 대변인을 끌고 가려고 하는 상황인가? 예? 이게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군인이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노라고 그러는데 총을 놓으라 그러는 거죠? 군인한테 지금 예? 특전사 군인한테 총을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을 내려놓으라는 소리거든요. 예? 지금 총을 붙잡고 멱살을 붙잡다가 안 되니까 이 총을 붙잡고 총을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예,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요 부분 조금 아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예, 요거. 총을 자꾸 잡아당기니까 예, 총을 자꾸 잡아당기니까 그거를 총 놓으라고 이렇게 군인분께서 예, 도망가는 상황에 예, 방향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 영상을 딱 잘라가지고, 예. 자, 지금 보시면, 예?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인들이 어마어마한 뭐 카메라 다 들고 있어, 이렇게. 예? 1인 방송이야, 다 이거.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예? 군인들이 치이고 있어요. 군중들한테. 예? 이게 무력 장악입니까? 예? 이게 무기 사용 폭력 행사예요? 네? 강제 점거? 기능 마비? 네? 이런 식의 기능 마비 네,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네. 기능 마비나 무력 장악은 만약에 진짜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무력 장악은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네. 이분은 잘하면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무력 장악이었다면. 네? 누가 봐도 이거 이분 연출이죠? 네? 그리고 네, 아카데미 연기 네? 상 받으셔야 됩니다. 네? 코미디로. 아, 진짜 네. 이게 뭐랄까 이렇게 진실이 왜곡되는 이런 과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뭐랄까 허무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군인들이 들어가고 심지어 여기서 군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예? 그거를 숨기지도 않아요. 그냥 보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걸로 영웅화를 시켜. 예? 어설프게 잘라가지고. 근데 그게 먹혀요. 그래놓고 폭동이래. 예? 그래놓고 그게 폭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핍박받았다. 예? 자기 죽이려고 총구를 겨눴다. 이런 식입니다. 예. 한심한 상황입니다. 한심한 상황.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예? 12월 31일 날 예. 탄핵소추 가결이 12월 14일 날 됐어요. 예? 그러니까 보름 만이죠. 보름 16일만. 예? 오전에 12월 31일 오전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예, 진짜 실제로 예, 그게 예, 관철이 됩니다. 예? 민주당 새끼들이 선동질 한 게 관철이 돼요. 그래서 서부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예, 혐의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예. 요거 탄핵소추안 가결된 지 16일 만이고 예? 이게 무슨 뭐 저기 시정 잡배가 아니에요. 예? 한 나라의 내란입니다. 예? 한 나라의 내란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범죄가 이거 15일 만에 16일 만에 증거 수집 가능한가요? 예? 길 가다 시비 폭력도 두세 달 걸린다니까요. 예?
근데 15일 만에 이거 증거 수집 가능해요? 여기에 또 꼼수 있습니다. 네? 이거 증거 수집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빨리 체포해가지고 예? 손발 묶어갖고 죽여버리려고 체포 영장부터 발부를 한 거예요. 체포해서 수사하겠다고. 예? 현직 대통령을. 네? 자, 이분도 보겠습니다. 이분도 볼게요. 자, 이분입니다. 차은경. 예. 서울 서부지방법원 예, 부장판사네요. 이분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예, 일주일 만에. 예? 이거 너무 단기간이잖아요? 그럼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 법리상으로 증거도 뭐 없고 예? 뭐 혐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이야 1년 넘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과정 막 이런 영상들 예?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증언들 예? CCTV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응? 혐의 뒤집어 씌울 거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박박 긁어다가 갖다 씌워놨지만 일주일 됐는데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냥. 응? 그러니까 혐의 뭐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거 도주 우려도 없는 현직 대통령을 예?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체포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니 체포하겠다 그런 거예요. 예? 손발 그냥 묶어놓고 죽이겠다. 예? 구속영장 발부 못하니까 체포영장부터 잘 발부해서 일단 가서 체포해갖고 오자. 응? 이겁니다 그냥. 시작이 이거예요 시작이. 예? 오늘 선고가. 대통령 체포하러 예? 얘가래. 예. 참 이분이 예. 12월 31일 날 예? 발부하고 체포영장 예. 3일 후에 1월 3일 날 예? 공수처 응? 경찰 응? 검찰 이렇게 해가지고 2,700명이 옵니다. 예? 관저에. 그날부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 12월 30일 체포영장 발부가 된 그 날부터 예? 엄청 추웠어요. 그 날부터 이게 예? 윤어게인 집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 관저 앞에서부터. 그 관저 앞에 사실상 처음에는 제가 첫날도 기억을 하는데 제가 가진 못했지만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 하시는 분들 거 다 봤어요. 밤새도록. 걱정되니까 저도. 그 추운데 거기서 은박지 뒤집어 쓰고 밤새시고 그랬습니다. 다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 새끼들이 분위기 겁내 보다가 결국은 못 참고 1월 3일 날 옵니다. 그냥 오지도 않았어요. 2,700명이 옵니다. 2,700명. 예? 이 사람들 거기서 예? 막 뭐 요즘 낮에처럼 소리 지르고 뭐 저기 트럭 몰고 와가지고 확성기로 소리 지르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앞에서 예? 쪼그려 앉아가지고 주민들 불편하다고 조용히 침묵 시위했습니다.
근데 2,700명 몰고 와요. 2,700명. 예. 이렇게 무섭고 잔인합니다. 얘네들이. 네? 그렇게 고생하고, 응? 그 날 추운데 거기서, 예? 그러고 계시니까 유튜버 분들, 예? 또 지지자분들,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유튜브로 보시고, 윤 대통령이 편지를 남깁니다. 요렇게. 편지를 직접 전달을 해요. 지지자분들한테.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1월 1일 날, 새해 첫날, 이렇게 지지자, 시위대 분들한테 전달을 한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후에, 체포 집행을 하러 옵니다. 근데 실패를 하죠. 경호처하고 대치를 하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는데요. 경호처 등과 5시간 30분 동안 대치를 하다가 집행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소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6시 15분쯤 정부 과천청사를 출발한 공수처 수사관들은 7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관저 철문이 열리자 오전 8시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집행에 투입된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10명입니다. 이 중 80명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해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섰고 5시간 30분의 대치 끝에 집행은 무산됐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오후 1시 30분에 기해 수사팀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의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습니다. 대치를 하는 동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관저 내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근처로 모여들어 일대가 소란스러웠고 경찰은 질서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 지네들이 끌어내려가지고, 민간인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고, 경호처 있다고 2,700명 보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1차 체포, 시도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요거 실패하니까,
민주당 이 새끼들이 똥줄이 타죠. 예. 그래가지고 아까 그 아저씨를 부릅니다. 공수처장을. 어디에? 법사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만 하면 국민들에게 더 화를 돋구는 일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영장이 언제 나올까? 계속 자다 일어나서 뉴스 보고 기사 검색하고 또 체포하러 한남동 관저에 갔을 때 언제 영장 집행을 할까? 하다가 다시 실패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뒷말도 무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는 하시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공수처장으로서 저희들 그 체포 영장을 집행했는데 그 경호처의 그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영장이 그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그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공수처에서 경호처에서 그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다. 진짜 몰랐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나 경호처나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대비하고 예비하고 작전 짜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들어갔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억양 톤으로 봐서 그냥 행정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공수처가 하려고 했는데 경호처에서 세게 나와서 우리 못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합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절절한 국민들에 비해서. 다시 한번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그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의 경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2차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정한 사과는요, 하루빨리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신속하게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영장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각오, 다짐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들 그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똑바로 하세요. 그냥 똑바로 하세요. 다시 한번 하세요. 사과하세요. 나는 근데 왜 이분 그 얼굴에서 어마어마한 그 두려움이 느껴지죠? 저는 그렇습니다. 네. 겁을 너무 많이 집어먹었어. 네? 겁을 너무 심하게 집어 드셔가지고 완전 진짜 뭐랄까 똥줄이 탔어요. 네. 그래서 네가 하는 사과 따위 필요 없고 사과는 저기 달나라 가서나 하고 일단 빨리 잡아쳐 넣어. 불안하니까. 불안해 죽겠으니까 나 명줄 줄어드니까 빨리 집어쳐 넣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안 그러면 너 죽여버린다. 이래 놓으니까 이 공수처 새끼들이 버프를 받았어요. 예. 그래갖고 각성을 합니다. 예? 이게 영장이 기한이 일주일이에요. 그 6일날 이제 끝나죠. 1월 6일날. 예. 그러니까 7일날 또 신청을 해. 다시. 왜?
아니 그때까지도 근거도 못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이 긴가민가 한 거죠. 본인도 질질 끌다가 7일 날까지도 안 되니까 구속영장도 안 나오고 체포영장도 집행을 못 하고 이러니까 신청을 또 합니다. 예? 그랬더니 또 연장을 해줘 법원에서. 참 진짜 나중에 결과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예, 어찌됐건 또 연장을 또 해줍니다 법원에서. 예? 그래서 또 가요. 기저귀 차고 갑니다 이번엔 진짜로. 예? 기저귀 차고 가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예? 또 갑니다. 기한 연장 해놓고. 그래서 결국은 체포를 하죠. 예?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이 체포한 건 아니에요. 예, 윤 대통령님이 그 시민들 안전 우려된다고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자진해서 나오시기 전에 예, 국민들한테 영상 편지를 보내셨어요.